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김주대의 시화집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골랐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네, 그리움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얘기 같습니다. 시화집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은 짤막한 시들과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모두 이 김주대 시인이 다 그리고 썼는데요. 이 책 하나만 책상 앞에 놓여 있어도 뭔가 든든하게 기댈 게 있는 것만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림도 그 문인화 전통에서 그린 것이어서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림 보는 눈은 좋지 않지만 또 아울러서 그 그림 속에 쓰인 그 시도 짤막한 에피그램 형식이어서 아주 긴 여운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림과 시를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주대 선생은 얼마 전에 대법관 13인에게 고함이라는 경문시로 꽤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13명의 대법관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오리발 내민 적이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 김주대 시인이 아주 경로하면서 쓴 경문에 가까운 그 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를 보고서 오늘 고른 책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의 잔잔한 시 한 편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 봐 땅 파고 농사 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 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너희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며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막차를 타고 퇴근하였다. 우리는 농사 전문가, 우리는 기계 전문가, 우리는 노동 전문가, 우리는 알바 전문가, 우리는 예술 전문가, 우리는 장사 전문가, 우리는 사무 전문가, 우리는 택시 전문가, 우리는 버스 전문가, 우리는 서비스 전문가. 너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법 전문가 너희들이 더 잘할 것이므로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기꺼이 너희들을 인정하며 너희들에게 법의 칼을 쥐어주었다. 너희들 법복 앞에 떨며 서서 때로 꾸중도 듣고 시키는 대로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며 살았다. 우리는 환경미화 전문가,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가 너희들 더럽힐까 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줍고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묻혀온 더러운 발자국을 대법원 복도마다 소리 없이 지워주었다. 우리는 위생 전문가, 너희들이 싼 똥이 너희들을 더럽힐까 봐 너희들이 싼 똥냄새가 너희들 법전을 더럽힐까 봐 너희들 눈에 띄지 않게 수거하여 먼 바다에 뿌려주었다. 너희들이 죽어도 못하는 일 우리가 살아서 다 해주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우리는 언 땅에 서서 두 손 호호 불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었고 과로로 죽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살 길 찾다 죽었다. 절망으로도 죽고 희망으로도 죽었지만 사법권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었다고 믿고 법은 너희들에게 맡겼다. 아니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우리의 일을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결코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은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도 우리의 노동, 우리의 예술, 우리의 사무, 우리의 아르바이트, 우리의 장사, 우리의 눈물로부터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였다. 너희들은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그래서 따랐고 인정했고 심지어 복종했다. 너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한 임기 6년의 장기 알바생들이다.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건방진 놈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건 토황소경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치원이 쓴. 토대법관 경문.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김주대의 이 경문만 읽어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배가 부릅니다. 네, 그야말로 대법관이라는 최고 전문가라는 가장 머리 좋다는 이름으로 깝죽대고 있는데 어림은 소리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용한 6년짜리 장기 알바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없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농사 전문가, 기계 전문가, 예술 전문가, 택시 전문가, 위생 전문가가 없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래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격렬한 말을 토해냅니다. 예.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의 그 저변에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과 같은 정말 깊고 잔잔한 내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 내면의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자들의 소리는 별로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김주대 선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와 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림과 함께 이 시를 쓰는 대단히 우리 전통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에 시를 항상 같이 쓰곤 했었어요. 그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맛배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시커먼 아가리 사이로 민들레가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꽃,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저 험악한 곳에 피어 있는 민들레 한 송이를 봄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와 집에는 이런 시와 그림과 함께 이 시인의 짤막한 덧대는 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보면 이렇네요. 눈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빛을 본다는 말이 있다. 귀가 먼 사람은 눈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말도 있다. 눈은 빛을 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가장 섬세하게 듣기도 하는 기관인 것이다. 가끔은 귀를 막고 눈으로만 꽃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 네, 이렇게 지작 노트 비슷한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귀로 듣는 수묵화라는 작품인데요. 매미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물을 잔뜩 묻힌 굵은 붓이 화선지에 한일자를 쓰듯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허공을 쓸며 지나간다. 갑자기 시커멓게 번지는 소리를 올려다본다. 귀가 젖을 만큼 먹물이 쏟아진다. 방금 시작된 이쪽의 뜨거운 소리와 저쪽의 수그러드는 소리가 농담을 조절하며 수묵화를 그린다. 여럿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울음에 귀로 듣는 수묵화. 아, 있는 대로 입을 벌리고 누군가를 저토록 까맣게 운 적이 내게도 있을까. 여백 없는 동양화 속을 화끈거리는 귀가 걸어간다. 네, 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수묵화를 생각하고요. 그 매미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화끈거리는 귀가 걸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내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충 상태로 있다가 고작해야 보름, 길어야 한 달 정도 울다가 사라지는 매미를 보면서 이런 상념에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현실에 관한 발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촛불이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림도 뛰어나고요. 시도 아주 날카롭게 와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혀로 허공을 핥으며 어둠의 정면을 찌른다. 타고 남은 뿌리를 이고 또 타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어둠의 내장에 이른다. 환하게 죽도록 뜨거운 칼을 세우고 차례차례 어둠을 베어 넘긴다. 굳은 눈물로 세운 몸, 제 눈물의 뿌리가 사라질 때까지 승부한다. 이 촛불 혁명 과정을 한 편의 시로 압축해서 보여준다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하게 죽도록 뜨거운 칼을 세우고 차례차례 어둠을 베어 넘긴다고 표현합니다. 또 부연 설명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자면 촛불,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비정상을 뒤집어 정상에 이르게 하는 역설의 힘을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 촛불은 물리적 실제이면서도 강한 상징으로 다가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PD는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감동에 겨워서 할 말을 잊으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 생각하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시입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타니파타라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그림과 함께 적힌 짤막한 시 보겠습니다. 진실을 보아버린 사람은 타협을 못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끝입니다. 진실을 보아버린 사람은 타협을 못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네, 진실을 보았음에도 계속 타협하면서 머뭇거리다가는 또다시 일기역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계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이런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월에 관한 작품도 그렇고요. 촛불시와 관련된 그 상징들도 대단하고요. 2014년 4월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 4월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시점이죠.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 떠난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시로 읽을 수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 목련은 걸음마도 못하고 죽은 아기 발바닥 같다. 어떤 어미가 있어 잘 드는 칼로 죽음의 발바닥을 벗겼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한 겹 두 겹 내려놓고 아장아장 걸어가길 한없이 빌었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4월에는 발도 없는 아기가 와서 발바닥으로만 하얗게 걸어다닌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시작 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4월에는 실제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떨어진 목련꽃이 아기 발바닥처럼 생겼다는 표현은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도 자연은 이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 4월에 죽은 아기들을 생각했다. 피지도 못하고 진 꽃들을 생각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이 시화집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한 장 한 장 펼쳐보시면서 그림과 함께 이 짤막한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깊이 새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 더위를 넘기기에도 이만한 시화집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길지 않으면서 한 문장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킬해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올킬해버립니다. 올킬. 예. 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읽어드렸던 토 대법관 경문 같은 걸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이 책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